여러분, 인생 참 덧없지요?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내 배 골아가며 살았던 세월이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셨지요? 내 새끼기 안 죽이려고 시장통 바닥에서 단돈 100원에 얼굴 붉히며 흥정하고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찬물에 빨래해가며 키운 게 우리네 부모들 아닙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들 화려한 옷 사입고 좋은 구경 다닐 때 저는 시장 구석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며 모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인 줄 알았고 그게 나중에 제가 받을 효도의 밑거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평생 땀 흘려 일구고 피눈물 섞어 쌓아 올린 이 50억 빌딩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나누고 싶은 신선한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더군요. 자식은 내 몸에서 나간 내 심장이라는데 제 심장은 이미 오래전 자식들의 탐욕에 뜯겨나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이 가슴 속 응어리 오늘 제가 대신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컴컴한 밤에 이른 노모를 구급차에 강제로 밀어 넣으려는 저 건장한 사내들이 보이십니까? 제 양팔을 붙들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지금 미쳤어. 치매라니까. 라고 울부짖는 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들아, 내 눈에는 내가 정말 노망난 늙은이로 보이니?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가시돋친 말들이 지금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발기고 있다는 걸 너는 알기나 하니? 내가 어릴 적 열이 펄펄 끓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밤길을 달려 응급실로 향하던 그 절박했던 마음을 너는 단 한순간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거니? 딸아, 너는 또 어떻고? 엄마 기력 보충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한방차를 다려오던 내 모습에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이거 먹어야 머리가 맑아져.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야지. 그 다정한 목소리를 믿고 나는 그 쓰디쓴 차를 보약인 줄 알고 마셨단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그 차를 마실수록 내 정신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더구나. 내가 타준 그 차가 유난히 쓰다 했더니 그게 바로 나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쳐넣고 이 빌딩을 가로채려던 너희의 추악한 증오가 담긴 맛이었나 보구나.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게 사랑이 아니라 독이었더냐? 너희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단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자본 적이 없단다. 빌딩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시장 좌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 겨울철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넣으면 뼈가 시리다 못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너희 학원비 봉투를 채울 생각에 나는 웃으며 견뎠단다. 너희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나는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뒷바라지를 했지. 내 노후?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그저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노후고 너희의 웃음소리가 내 훈장인 줄 알았단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늙고 병들 조짐이 보이자마자 나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지. 명절에 모여도 너희의 관심은 오로지 이 빌딩의 시세였어. 엄마, 요즘 이 근처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상속세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냥 정리하고 우리 근처로 오지 그래. 그 말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빨리 죽기를 아니면 정신이라도 놓기를 기다리는 주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너희는 지금 내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 내가 이 빌딩 명의만 넘겨주면
그 다음엔 연고도 없는 산골짜기 병원에 나를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면회 한번 안 올 계획에 부풀어 있겠지. 하지만 얘들아, 너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단다. 너희를 먹여 키우고 이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건 너희가 우습게 보는 이 늙은 애미 정순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너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단다. 내 눈을 속이고 귀를 막으려 했겠지만 내 외로움을 틈타 다가온 그 사람 영우 씨 또한 너희가 보낸 사냥개였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사별 후 10년 적막한 이 대저택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그 사람의 손길이 실은 내 목을 조르기 위한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이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단다. 너희는 영호 씨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겠지만 그 연극의 주인공은 내가 정할 것이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돈으로 보고 사랑을 연기하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현실이 정녕 제 인생의 결말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 했다면 나는 너희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빗속에서 나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배신한 자식들과 나를 속인 연인, 그리고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제 과거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서려 합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오릅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자식들이 판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함정에 누가 먼저 빠지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심장을 뜯어먹으려 했던 자식에게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자식의 배신을 눈치채고도 그 자식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어줘야 하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본다는데 내 배 아파 낳은 것들이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 이후 우리 집 거실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애교를 부리며 아침마다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지요. 엄마, 이거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어렵게 구해온 귀한 약초래요. 엄마 정신 맑게 해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대. 그 맑은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며 차를 권하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은 이미 수천 조각으로 찢겨나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 뒤로 알 수 없는 비릿한 금속향이 올라오더구나. 그래, 우리 딸이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마셔야지. 나는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곁눈질로 너희를 살폈습니다. 내 아들과 딸, 너희는 내가 그 독배를 마시는 순간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지? 찻잔이 내 입술에 닿는 그 짧은 찰나, 너희의 눈 속에 비친 것은 효심이 아니라 거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빨리 마셔라, 빨리 미쳐버려라. 그래야 저 빌딩이 우리 것이 된다. 너희의 소리 없는 외침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지. 나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입안에 머금었다가 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화분의 흙 속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지요. 너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 모습, 바로 치매 노인 연기를 말입니다. 어머,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더라?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디 갔니? 우리 아들 학교 갈 시간 아니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내뱉을 때 너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딸의 어깨를 툭 쳤지요. 마치 이제 다 됐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딸아, 너는 내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지? 엄마, 정말 왜 이래? 큰일 났네.
정말 병원 가야겠어. 그 눈물의 온도가 어찌나 차갑던지 내 손등이 다 얼어붙는 것만 같더구나. 얘들아, 너희는 기억하니?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산도 없이 너를 마중 나갔던 그날을 말이야. 나는 온몸이 젖어도 너만은 젖지 않게 하려고 내 옷으로 너를 감싸 안고 달렸단다. 그때 내 작은 손이 내 목을 껴안으며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비 안 맞는 성을 지어줄게라고 속삭였지. 그 말이 고마워서 나는 빗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단다. 그런데 내가 지어주겠다던 그 성이 나를 가두고 굶겨 죽일 정신병원의 창살이었더냐? 내가 말한 그 돈이 결국 내 엄마의 숨통을 끊고 빼앗아야 할 내 피와 살이었더냐? 밤마다 나는 자는 척하다가 거실로 몰래 나와 자식이 버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지요. 딸이 차에 몰래 섞었던 그 가루약의 정체.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강력한 신경안정제와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며칠만 먹으면 헛것을 보고 바보가 될 법한 독약들이었지요. 내 자식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핏줄이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려 했다는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어두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를 이렇게 괴물로 키운 제 자신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너희가 내 손가락에서 억지로 반지를 빼가는 환영이 보이고 귀를 막으면 내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세며 웃는 너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승리감에 취해 있겠지만 얘들아, 명심하거라.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잊은 너희들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나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한심하게 쳐다볼 때 나는 너희의 그 오만한 눈동자 속에 비친 악마를 보았단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 빌딩명의 이전 서류 여기 가져왔는데 일단 도장부터 찍자. 그래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아들의 그 비열한 권유에 나는 바보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지.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도장을 찍는 척하며 나는 속으로 너희의 파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을 탐내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내 재산을 미끼로 너희의 영혼을 낚아채 지옥으로 끌고 가주마. 제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버렸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제 좀 쉬려나 싶을 때 그 자식이 등에 칼을 꽂는 이 현실. 이것이 정녕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결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로 남지 않겠습니다. 나를 밟고 올라서려는 너희의 발목을 잡아채어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를 버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뼛속까지 새겨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친 40년의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너희가 준비한 그 지옥의 문 앞에 내가 직접 레드카펫을 깔아주겠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돈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때까지 나는 기꺼이 미친 척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머, 딸아. 차가 식었네. 한 잔 더 다오. 아주 진하게 내 정신이 완전히 나갈 정도로 말이다. 얘들아,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쓰구나. 하지만 괜찮다. 이 쓴맛이 나를 깨어있게 하니까. 너희가 준 이 독약이 오히려 나를 가장 강력한 복수기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엄마랑 같이 지옥으로 가볼까? 너희가 꿈꾸는 그 화려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가 가장 가까이서 들려주마. 다음 장소는 영호 씨의 집이다.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던 그 남자가
실은 너희와 한패가 되어 나를 비웃던 그 지옥 같은 현장으로 말이다. 준비됐니?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엄마가 아니다. 너희를 심판할 저승사자다. 살면서 가장 잔인한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굉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비웃음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바닷가시가 되어 귓구멍을 타고 들어와 내 온몸의 혈관을 하나하나 터뜨려 버리지요. 딸이 타준 약물을 화분의 흙 속에 쏟아버리며 간신히 제정신을 붙들고 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호 씨였습니다. 정순 씨,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푹 쉬어요. 다정한 그 목소리. 평소 같으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복이라도 사들고 그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직감이 40년 세파를 견디며 갈고 닦인 제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오늘이다. 그들이 가면을 벗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나는 치매 노인처럼 초점 없는 눈을 하고는 낡은 바람막이 하나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아들이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나 우리 엄마 보러 간다.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기다린대. 죽은 친정엄마 이름을 팔며 멍청한 표정을 짓자 아들은 혀를 차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쯧쯧, 노인네 진짜 갈 때가 됐구만. 조심히 다녀오쇼. 제 등 뒤로 꽂히는 아들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을 느끼며 나는 이를 악물고 영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호 씨의 오피스텔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지요. 내 생일로 설정해 두었어요. 정순 씨는 내 인생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이던 그의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문은 아주 미세하게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열려 있었으니까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비싼 양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내 아들과 딸, 그리고 영호 씨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삼남매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 형님, 진짜 대단해요. 우리 엄마가 형님 눈빛 한 번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구는 거 보고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들의 그 목소리, 30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이 제 엄마를 노인네도 아닌 미끼 취급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술잔을 비우며 대답하더군요. 말도 마라. 그 나이 먹은 할머니랑 사랑 노름하느라 내가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손 한 번 잡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쭈글쭈글한 손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화장실 가서 박박 문질러 닦았다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에 담긴 듯 굳어버렸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내던 그 달콤한 찬사들,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준다고 속삭였던 그 입술이 실은 나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샀던 명품 시계, 내가 그에게 수천만 원의 생활비들, 그게 모두 저 악마들의 술값이 되고 비웃음의 소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옆에서 상속 서류를 흔들며 한술 더 뜨더군요. 오빠, 영호 오빠한테 약속한 아파트 한 채 아까워하지 마.
엄마 빌딩만 넘어오면 그게 다 뭐야? 이제 내일 모레면 엄마는 산골짜기 폐쇄 병동행이야. 거기 들어가면 휴대폰도 뺏고 면회도 금지해놨으니까 평생 거기서 벽지나 긁다가 죽겠지. 죽고 나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버리면 끝이야.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너희가 사람이니? 너희가 정녕 내 핏줄이 맞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후 나는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고 식당 불판을 닦으며 너희를 키웠다. 내 몸에서 나는 고기 냄새가 창피하다며 학교 근처에도 오지 말라던 너희를 위해 나는 매일 밤 남몰래 울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면 너희 손에 따뜻한 고깃국을 들려보냈단다. 너희 학비 대느라 나는 다 떨어진 신발을 기워 신었고 너희 기죽을까봐 나는 시장 구석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버텼다. 그런데 그 보답이 고작 나를 미친년으로 몰아 구덩이에 쳐넣는 것이었느냐? 나는 문 뒤에 서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들의 멱살을 잡고 양주병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건 평범한 노파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나는 정순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빌딩 주인이 되기까지 수만 번의 모욕을 견디며 살아남은 여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노인네라고 비웃었지? 그래, 그 노인네가 가진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노인네가 각성했을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내 똑똑히 보여주마. 너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제비놈이 돈 앞에서 어떻게 다시 나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빌딩이 어떻게 너희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는지도 보여주마. 나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자식에게 배신당해 우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로 무장한 가장 잔인한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용서요? 화해요? 아니요. 그런 건 사치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 악마들과 같은 언어로 대화하려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돈으로 그들의 우정을 파괴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욕망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엄마가 집에 간다. 오늘 밤은 유난히 차 맛이 좋을 것 같구나. 너희가 준비한 그 요양원 침대가 실은 너희가 누울 자리가 될 거라는 걸 너희는 꿈에도 모르겠지. 이제 진짜 연극을 시작해 보자꾸나. 사냥개를 길들이는 법을 아십니까? 몽둥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놈이 쫓던 뼈다귀보다 훨씬 더 크고 살점이 두둑한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면 그만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를 비밀리에 제가 관리하는 빌딩 지하로 불렀지요. 차갑고 습한 공기가 감도는 그곳에서 나를 마주한 영호 씨는 여전히 가식적인 걱정 어린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하더군요. 정순 씨, 몸도 안 좋은데 왜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제 마음 아프게. 어제 그 입술로 자식들과 나를 비웃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한 연기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가방을 열어 5억짜리 수표 다발을 그의 발밑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뭉치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영호 씨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흔들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뱀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처럼 혀를 낼름거리는 그 비열한 본성을 말입니다. 영호 씨,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내 자식들이 당신한테 아파트 한 채 주기로 했다면서요? 고작 그 푼 돈에 당신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여기 이 돈은
그놈들이 약속한 것의 3배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끝나면 빌딩 관리권까지 넘겨주지. 선택하세요. 내 발밑에서 짖는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되어 저 배은망덕한 것들을 물어뜯겠습니까? 아니면 저들과 함께 감옥으로 가겠습니까? 영호 씨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이내 비굴하게 웃으며 제 발치에 엎드려 흩어진 수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 아니 주인님.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역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배운 게 있다면 인간의 밑바닥은 결국 돈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에게 자식들의 모든 공모가 담긴 녹취록과 약물 투여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 오늘 밤 구급차를 부르라고 전하게 했지요. 자식들이 승리에 취해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목줄을 단숨에 조여버릴 완벽한 덫을 놓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굴하게 수표를 줍던 영호 씨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낮게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창고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기분 나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하하. 이정순 씨, 당신은 역시 끝까지 오만하군요. 돈이면 뭐든 다 될 줄 알았습니까?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의 비굴함은 온데간데였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젊고 기세등등했던 저와 제 남편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 기억나십니까? 30년 전 당신과 당신 남편이 무너뜨렸던 대성토건의 최 사장. 당신들이 하청 대금을 가로채고 허위 제보로 몰락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의 비열한 모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바로 이 빌딩이 세워지던 날 이 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당신이 누리는 이 화려한 부귀영화의 밑바닥에는 우리 가족의 피눈물과 원한이 고여 있단 말이야. 아, 세상에 이런 천벌이 또 있을까요? 내 자식들을 잡기 위해 매수한 사람이 실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온 원수의 자식이었다니요. 영호는 자식들이 보낸 단순한 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영호와 접촉하게 만든 것조차 그가 설계한 거대한 복수국의 일부였던 겁니다. 제 자식들은 제 엄마를 버리려다 더 큰 괴물에게 이용당한 꼭두각시였고 저 또한 자식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원수의 손을 잡고 만 것입니다. 영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당신에게 독약을 먹일 때 내가 옆에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압니까? 당신이 서서히 미쳐가는 꼴을 보려고 내가 당신 손을 잡고 그 구역질 나는 사랑 고백을 참아낸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할 건가? 그럼 당신 자식들은 감옥에 가겠지만 당신이 30년 전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추악한 범죄들도 세상에 다 까발려질 텐데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고귀한 명성, 내 손으로 가루를 만들어주지. 이것이 제가 받은 최종 성적표였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평생 외면해왔던 과거의 업보가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지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괴물과 과거라는 악마 사이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이었으므려. 자식 사랑이라는 핑계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대가가 30년 뒤 이렇게 돌아온 것이겠지요. 하지만 영호 씨, 당신이 하나 모르는 게 있군요. 나는 이미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것을 지키겠다는 욕심 따위는 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내 명성을 무너뜨리겠다고요? 아니요. 내가 내 손으로 그 가식적인 성벽을 먼저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기꺼이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 또한 그 죄값에서 벗어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최영호 씨. 당신의 복수는 완벽했어. 하지만 내 대답은 이거야. 내가 가진 그 증거들, 그리고 내 자식들의 범죄 증거들, 모조리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 나는 내 발로 경찰서에 갈 테니까. 너와 내 자식들, 그리고 나까지. 우리 모두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이 지옥에서 같이 타 죽어보자고. 준비됐니, 아들아, 딸아. 그리고 영호 씨. 내가 준비한 결말은 너희 중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 자신조차 남지 않는 완벽한 파멸이 될 것입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그러나 슬픈 눈으로 뿌리쳤습니다. 얘들아,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걸,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라도 감옥 창살 너머에서 배우거라. 너희를 괴물로 키운 내 잘못도 크니 나 또한 너희와 함께 죗값을 치르마.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아수라장이던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제 빌딩은 이미 사회환원 절차를 밟아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복수에 눈이 멀어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영호 씨 또한 공갈 협박과 사기 미수로 죗값은 치르게 되겠지요. 저는 이제 평생 일군 재산도 고귀했던 명성도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훈장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오더군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정순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 말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소금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독하게 버텼던 그 어린 정순이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을 지워버렸던 중년의 정순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가엾은 나 자신을 안아주고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출이 단순한 내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진짜 첫날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기억뿐이라는 걸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거기 차가운 벽 안에서 너희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며 늙어가거라.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속죄하며 그러나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아가련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인생 참 덧없지요? 하지만 그 덧없음 끝에 남은 진짜 나를 만났으니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러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정순으로 말입니다. 오늘 정순 씨의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정순 씨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아픔이 조금은 옅어질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